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맛있고 또 따뜻한 빵 보이시나요? 한국은 밥심 없이 못 산다면 유럽은 또 빵 없이 못 살죠. 그런데 최근에 빵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빵과 곡물 가격을 합쳐보니 가장 큰 폭인 16%로 뛰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밀값이 갑자기 오르고 있는지 찾아보니 변수가 원인이네요. 바로 푸틴의 부분 동원령입니다. 우크라이나 친러 지역 4곳에 대해서 러시아가 합병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합병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헝가리 영토만큼의 크기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보니 만약에 합병 투표에서 러시아 땅으로 인정이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이걸 찾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싸움을 결 경우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거네 하고 핵을 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푸틴 보이시나요? MBC에서는 푸틴을 두고 코너에 몰린 푸틴이 제일 위험하다고 표현을 하네요. 과거에 푸틴이 언급했던 어릴 적 일화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먼저 푸틴은 어릴 적 친구와 막대기로 쥐를 쫓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큰 쥐를 발견하고 코너 끝으로 몰자 쥐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는지 갑자기 푸틴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뒤따라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코너에 물린 푸틴, 최근 궁지에 몰리면서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푸틴이 스스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을 감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오히려 전쟁이 러시아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극도로 인기 없는 결정이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푸틴이 부분 징집령을 내린 이후 구글에서는 에이비아 세일즈라는 단어 검색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최근 일주일 급격하게 그래프의 높이가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에이비아 세일즈는 러시아의 항공 예약 사이트입니다. 그만큼 러시아를 황급하게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미 편도 항공편은 매진 상태로 동이 났습니다. 러시아 예비군 30만 명에 대한 동원령, 그리고 서방에 대해서 핵무기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푸틴. 국내외로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요. 심지어 러시아 편을 들고 있던 국가들마저도 이제는 점점 더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편이었던 국가들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중국부터 보실까요?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의문과 우려를 표명했고요. 인도는 기사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가 푸틴을 잃고 있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면서 전쟁의 중단을 촉구했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한 주권 행위라고 지지했던 북한마저도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수출한 것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전쟁의 여파는 점점 더 깊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미국 캘리포니아 곡물업체 웨스턴 밀릭은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면서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세계 곡물 무역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계획한 대로 4개의 주를 병합하게 되면 전쟁이 확장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식량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유엔과 터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맺은 이 사자 식량 수출 합의안이 파기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이 제한될 경우에는 세계 수입 업체들의 계약도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외에도 세계 밀 공급량은 더 감소할 전망인데요. 미국 내 파종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식량의 또 창고라고도 불리곤 하죠. 여기에 내년에 밀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7%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유럽 곡물협회도 유럽의 올해 밀 수확량이 전망치를 이전보다도 하향 조정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동원령의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긴 합니다. 예비역을 다시 훈련시키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한테 손을 뻗을 만큼 군사 보급이 약화된 상황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질적이고 또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전쟁 리스크 점점 불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까지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